안녕하세요. 위기상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포스트 트로메딕 스트레스 디조르더라고 해서 큰 외상을 겪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극단적인 불안이라든지 심리적인 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똑같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트라우마는 좀 더 적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본 3번 주제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로 우리가 PTSD, 약자로 줄여서 PTSD 그렇게 표현하는데 DSM-4나 DSM-5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PTSD는 중증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에 반응하여 발현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건강성의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경험이나 뭐 성폭력 경험이나 전쟁 경험이나 그런 경험들이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드러내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한 가지 사건 사고로 PTSD가 드러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큰 사건, 큰 어려움을 만났다면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특정한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된 경우, 특정한 사건, 굉장한 충격, 굉장한 어떤 그 증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PTSD가 나타날 수 있다. 일관되게 그 사건, 일어난 사건이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재영상되고 또 재현되고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PTSD가 그렇다는 뜻이죠. 반응의 무감각을 나타내고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장소, 사건, 이야기 모든 것을 피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고양된 상태의 각성이나 지나친 경계를 하게 된다.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너무 고양된, 너무 깊은 그런 자각 상태, 너무 긴장이 심하거나 경계심을 극도로 보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30일 이상 계속 발생할 때 PTSD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다 PTSD를 겪는 것은 아니다. 트라우마 사건이라도 개인의 건강성이나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오래 끄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트라우마 사건을 통해서 PTSD로 이렇게 나아가는 장애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디조르드라는 이 말 영어 단어가 장애라는 뜻인데 일정한 현실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만큼 건강상의 이상 증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디조르드 장애. 이런 장애, PTSD, 외상 후 어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심한 장애로 인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삶을 잘 살아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겠죠. 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모든 트라우마가 PTSD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까지 나아가는 트라우마도 있다는 것을
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트라우마 도와주기. 어떻게 상담자로서, 위기 상담자로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이죠.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담자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줄여주고 건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떤 트라우마나 또 PTSD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건강상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속히 건강한 본래적인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상담자로, 위기 개입자로서의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셸과 에벌리라는 학자는 CISD라는 그런 개념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을 돕는 접근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CISD의 이제 약자는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그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디브리핑하는 그런 개념을 약자로 삼아서 CIS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앞에서 제시하는 단계별로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단계별로 도울 수 있을 때 피해자, 내담자가 속히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죠.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이 되고 내면 세계에 쌓아두는 것보다 자기 경험한 그 사건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제 쌓여있던 모든 감정, 상처, 아픔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치유적인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공감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개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트라우마 사건, 그 사건을 겪을 때 그 피해자, 내담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자기는 무슨 생각을 피해를 당하면서 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을 말함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을 겉으로 드러냄으로 인하여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사건이 진행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생각을 말할 때 잘못된 신념들을 찾아내야 된다.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신념, 그런 사건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내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곳에 없었어야 된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곳에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있고 싶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연적이고 또 결정적이고 자기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피해자,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줄 때 그 피해로부터 내담자를 분리시키고 또 내담자로 하여금 올바른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과 감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 또 그 상처들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고, 어떻게 자기는 반응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게 한다. 이 피해자, 내담자가 경험한 감정이 상처가 크고 예기치 못한 것일수록 두려움, 공포가 강하고 또 강한 불안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 짜증, 슬픔, 절망, 무력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의 정서적인 피해, 상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이야기하기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실, 생각, 감정들을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는 사건으로 인해서 경험한 특정한 정상을 이야기하게 한다. 드라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내담자에게 주었고 또 그런 영향을 준 것이 타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그런 사건 속에 들어가면 비슷한 그런 경험과 감정,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다. 정상이 비정상이 아니고 그 정상에 대한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또 이렇게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정상, 잠을 자지 못한다, 밥을 먹지 못한다, 자꾸 생각이 반복된다.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밥을 더 못 먹겠다, 더 불안하다, 이제는 좀 안정이 됐다. 이런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 나누어 본다.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증상이 있는지 또 파악해야 된다. 피해가 심할수록 죄책감, 두려움, 불안이 심하면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질문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심할 때는 의학적인 또 병원에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상담자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병원에 보내야 되고 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찾아보는 그런 단계, 피해자에게 가능한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지 자원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피해자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피해가 심할수록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판단, 행동,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억지로 또 비의도적으로가 아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옆에서 도와주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가장 편리한 것, 가장 안전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돕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일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막아서도 안 되고 또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환경을 허락해 주어서 자기 안에 내담자 피해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말하면 그것이 이제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초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감정과 생각,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은
드디어 쌓여있는 정신에너지, 감정에너지가 밖으로 표현되면서 이성적인 기능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정신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단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정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당신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행동하고 쉼없이 먹고 쉼없이 자고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반응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며 자신의 반응이 정상적임을 깨달을 때 죄책감을 줄이고 불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내람자에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위기 상담자, 위기 조력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함께 있어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트라우마 상처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회복되고 또 더 심한 PTSD 같은 경우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장시간의 치료와 장시간의 상담을 통하여 정상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위기 상담의 과정이 있고 또 그런 자원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깨닫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